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지만 20년도에는 작은 쪽지에 크릴오일 인지질 함량이 얼마인지를 적어오셔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그 이후에는 글루타치온은 필름형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요즘은 TV 광고나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콘드로이친을 이것이 소연골인지 상어연골인지를 따지며 누구나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양제를 선택할 때 있어서 유행이나 가성비, 누가 좋다더라 하는 식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구매하고 계시진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강조하는 3가지 포인트를 되짚어 보시고 나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영양제 조합은 어떤 것일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아래 고정 댓글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만한 건강 체크 상담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영상을 보시고 내 상황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지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개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큰 물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의 물의 양은 최소량의 것이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화학자이면서 식물학자인 리비히가 식물의 생장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말한 내용이지만 인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 혹시나 몸에 좋다는 이유로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개념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결국 어떠한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그걸 보충해 주는 것이야말로 영양제의 의미이며, 내 상황에 맞게 수많은 영양제 중 적절한 제형과 용법을 알고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가지씩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국 소화 기능, 위장 기능의 정상화가 최우선이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 한들 소화와 흡수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 이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약국에 오신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내과에서 식도염 증상으로 인해 각종 위산분비 억제제와 소화제를 더불어서 처방받으신 분이었죠. 왜 자꾸 속이 안 좋아지실까? 약은 추가로 드시는 건 없는지, 생활 식습관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저런 상담과 대화를 하던 중에 최근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홈쇼핑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제품이죠. MBP와 칼슘제가 혼합된 제품을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골다공증이 걱정돼서 좋다는 영양제를 사서 드시긴 했지만 이렇게 소화장애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이런 장 환경 상태에서는 아무런 흡수도 못하고 다 배설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른 영양제 섭취를 중단하고 나빠진 위장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걸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식습관과 영양제를 조절하자,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고, 다 좋아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액상형 제품 혹은 유기산으로 된 복합 미네랄 제제들은 위장장애도 덜하고 효과도 훨씬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으로 드시길 권장드렸습니다. 가격,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MVP 영양제들과는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이 다 배설하고 흡수도 못하는 약을 6개월씩 먹는 것보단 나에게 맞는 제품을 짧게라도 먹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만성적으로 위장장애, 식도염, 소화장애, 설사, 변비 등이 있으신 분들은 영양제 섭취를 잠시 중단하시고 이 기능을 올려주는 식단과 식습관 개선을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최소량의 법칙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까요?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위장이 나쁘면 다 배설되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혈액의 균형이 내 몸 컨디션을 조절한다. 입을 통해서 먹은 음식 및 영양소는 소화와 흡수 과정을 통해 특히 장을 통해서 영양분을 혈액 속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즉 균형이 맞지 않게 공급받는다면 혈액의 구성 성분과 pH의 항상성이 깨지면서 각종 염증과 만성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액의 산도, 점도, 구성 성분들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균형이 맞아야 우리 몸의 세포 기능이 정상화되는데 이들이 깨진 상태라면 이 부분들부터 맞춰줘야 합니다. 역시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자주 변비약을 사러 오시는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생각 없이 찾으시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들이다가 어느 날 변비가 계속 심하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여쭤보면서 대화가 시작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분이 변비가 생겼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서를 찾는 와중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고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시면서 저염식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셨습니다.
그 순간 이거다 싶은 생각에 드시는 혈압약도 확인하고 저염식으로 인해 변비가 생겼을 것 같다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죠. 혈압약 중 특히 이뇨제가 포함된 혈압약들은 소변과 함께 미네랄 등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미네랄을 보충해 주어야만 하죠. 그런 분이 더욱이 저염식까지 하니 내 몸에 수분을 잡아두는 기능을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나트륨 또한 부족해지면서 변비와 같은 증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명을 잘 드리고 적절한 나트륨 섭취, 그리고 가급적이면 죽염 혹은 천일염으로 된 제품이나 소금을 물에 타서 소량이라도 드시도록 권장드렸고, 변비 증상을 위해 마그네슘은 물론이고 미네랄 균형이 맞는 식사와 제품을 권장드렸습니다. 변비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다리에 쥐는 혹시 안 나세요? 혹은 두통이 심하진 않으신가요? 여쭤보면 깜짝 놀라듯이 그 증상들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 몸의 혈액균형이 지금 맞지 않고 있구나,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균형을 초래하는 음식들 너무나도 많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 그리고 커피 및 카페인이 많은 음료들, 그리고 인스턴트 기름진 음식들, 이런 부분들부터 바꾼다는 것이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영양소를 찾았다고 해도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걸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혹은 이미 먹고 있어요. 그런데 효과를 못 봤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혹여나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건 맞는데 효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길로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다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있는 길은 맞지만 부산이 안 나온다고 해서 중간에 다른 길을 타버리면 영영 부산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내 제품이 좋은 퀄리티의 제품인가? 두 번째, 내가 먹는 용량이 부족하진 않은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들 먹고 있는 오메가3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이버 랭킹 순으로 오메가3 제품 함량을 비교해 보면 제각각 1일 섭취량에 따른 오메가3 함량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제품들이 600ml 정도 함유된 제품이네요.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 혈행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드시긴 하지만 사실상 임상적으로 오메가3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중성지방을 낮춰야 하는 분들, 그리고 만성염증이 심하신 분들, 비염,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오메가3를 권장드릴 때는 물론 부작용과 상황을 보며 조절하기는 하지만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많게는 2g에서 3g까지도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에 오메가3가 정답이니 오메가3를 드셔라 말하면 안 먹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들 오랫동안 먹고 있었는데도 효과가 없다, 다른 제품이나 다른 방법을 말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제품이 하루에 2알 600ml 함유인 걸 생각하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목표로 하는 3g을 위해서는 하루에 10알을 먹어야만 증상이 개선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적게 먹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가 그 환자분한테는 가장 좋은 정답지였는데 눈앞에서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용량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활성 비타민제들은 요즘 들어 서로 경쟁하듯이 고함량 제품을 서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피로 회복에 더 큰 효과가 있듯이 말하면서 제품을 내고 있지만 어느 적정 용량 이상을 먹게 되면 부작용이 더 많아지지 용량이 부족해서 피로가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여행제를 선택하는 기본 원리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은 몰라도 옷도 음식도 취미도 모두 유행이 있지만 적어도 영양제만큼은 내 몸과 상황에 맞는 제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양제, 음식,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성비, 그리고 효능 효과와 과대 광고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주변 전문가에게 꼭 한 번쯤은 자문을 얻으시고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없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